네, 수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.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 매도를 처음에 보이면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,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.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또 삼성전자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, 코스닥이 0.06%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오늘 시장 자세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투자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,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심심했다, 숨고르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징적인 흐름 그래도 꼽아본다면 코스피에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? 네, 일단은 어제 그 IT 업종이 밀렸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,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IT 업종과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버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특히 장 초반에는 오전장에는 좋은 그림이 아니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강화되면서 상승세로 전반적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,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원엔 환율도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빠지면서 수출주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선 점은 시장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. 또한 어제도 이어서 강세 보였었던 건설 업종과 또 화학 업종, 또 조선 업종까지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유럽과 중국의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고요.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IT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0.2%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삼성 SDI가 2.6%, 그리고 LG전자도 삼성전자와 함께 오히려 휴대폰 업체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1.3%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.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향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딱 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기아차는 약보합세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시장에 환율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파업 이슈가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향후에 환율과 파업이라는 이슈들을 잘 이겨낼지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, 아무튼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GS건설이 3.6%, 삼성 엔지니어링이 2.2%, 대림산업이 2.25% 올라오면서 건설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828 정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멘텀 소진이 아니고 향후에 반등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화학주들도 코롱인더와 또 OCI,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가장 업종별로 강했었던 업종은 역시 이제 조선 업종인데 삼성중공업이 2.8%, 한진중공업이 3.6%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어제 좀 강세 보였었던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해양도 1% 안팎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반면에 시총 상위에서 가장 크게 밀린 종목이 역시 이제 삼성생명인데 5.2%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CJ제일제당이 주식 300만 주 매각에 나서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. 어제 이제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업종들이 좀 반등에 나섰는데 오늘은 조금 이어가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부 은행주들이나 일부 내수주들 좀 강세 보인 적은 있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었고, 환율 이슈가 예전 그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었고 IT 업종들이 오후 들어서 좀 선방을 했다. 오늘 시장 전체 업종 그림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코스피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.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0.05%의 상승,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지만 견조하게 그냥 오늘 홀딩을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거든요.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특징적인 부분 잡을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 방위산업 관련해서 어제 시리아 공습이 미국 하원에서 오바마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방산주들
관련한 전쟁 관련주들을 오르는 거 외적으로는 글쎄요, 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특징일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좀 개점 휴업 상태죠. 좀 맹숭맹숭한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난 8월 말경에 코스피가 1900선 그리고 코스닥은 550선에서 급격하게 무너졌죠. 처음에 이제 인도발 신흥국가에 대한 이제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계 자금이 또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같이 빠지긴 빠졌는데 이제 코스피는 우리나라 증시와 이제 이머징 마켓 간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현물 수급도 들어왔고요. 또 14,000계약 당시에 굉장히 크게 선물 포지션을 매도로 잡았었던 외국인들이 빠르게 환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시장을 지금 1930포인트 이상으로 올려놓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. 네.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 이후에 확실한 이렇다 할 수급이 추정형 그렇죠.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금 아직까지 빠졌던 폭에서 늪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깐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좀 수급이겠죠.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피 수급 굉장히 좋았고요.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 환매 1900선 이상에서는 유입이 좀 잘 안 들어오거든요. 펀드 유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는데 코스닥 시장을 지금 보면 8월 한번 빠진 다음부터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 있는 듯한 이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셀트리온 뭐 강보합권 마감되고 파라다이스 또 명절 앞두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, 포스코 ICT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포스코 ICT라는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의 뭐 코스닥 인덱스인 것 같아요. 매수 들어올 때는 시장 뭐 그렇죠.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는 또 차별화되게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 뭔가 코스피처럼 좀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없고 시가총액 상위 4%를 차지하고 셀트리온 자체가 상한가 하한가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구체적인 수급에 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5월 29일에 전고점이 588포인트인데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. 그 이유가 수급 위에 달려 있다라고 이무학 대표께서 말씀을